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1년이 요즘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무슨 일주일처럼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올해 2023년 목표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식습관이었거든요. 제가 식습관을 좀 신경 쓰고 효과를 봤던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피부가 좋아진 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 능력이 좋아진 게 몸으로 직접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살이 안 찐다. 물론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더없이 효과가 좋겠지만 건강하게 식습관만 바꾸더라도 다이어트 효과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별건 아니고요. 그치만 빠르게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물이에요. 물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또 물은 매일매일 마시는 거기도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먼저 한 다음에 물 한 잔을 이렇게 천천히 마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효리 님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거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또 물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입안 속에 세균이 잘 번식을 한대요. 입속은 축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바로 마시면 그 세균을 바로 같이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글을 먼저 하고 나서 물 한 잔을 마시시는데, 근데 여기서 가글인 같이 뭐 그런 거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물도 그냥 천천히 한 컵을 이렇게 마셔주시면 되거든요. 이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일단 자고 있는 동안 증발됐던 수분을 다시 채워주고요. 몸속의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위장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장 질환이 있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하루 좀 같이 따라해 보시면 효과가 진짜 만점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물도 미지근한 물만 마셔요. 아침에 마시는 물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마시는 물도 거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데, 저도 원래 사실은 찬물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얼음 막 동동 띄어서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찬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너무너무 허해지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너무 불편해서 그때부터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되게 편안한 거예요, 속이. 근데 그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 찬 음식이나 찬물 같은 걸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체온이 1도씩 떨어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그런 신진대사 능력이 같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가 않고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몸이 좀 예민해서인지 찬물을 마시면 그게 좀 바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원래 몸이 좀 차신 분들, 특히 배가 찬 분들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리고 좀 속이 좀 허한 분들,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 마시는 걸 습관화해서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미지근한 물이라고 해서 뭐 굳이 찬물이랑 뜨거운 물 섞어서 안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물병을 밖에다 내놓거든요. 그냥 상온에 이렇게 둬서 마시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추가로 저는 단 음료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마시거든요. 뭐 콜라나 사이다처럼 탄산음료나 뭐 오렌지 주스 아니면 단 커피 이런 거는 거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단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직도 조금 가끔씩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당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게 그 당분이 몸속에 흡수가 훨씬 더 많이 돼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시는 음료 같은 거는 특히 그냥 저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물을 거의 마시거나 탄산 마셔도 되게 조금 다 거의 다 남기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안이 당뇨 내력이 있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드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지켰던 건강한 식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이게 수면 시간 포함해서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이 위장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고, 또 그 이상 음식물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몸속에 저장해놨던 잉여세포를 꺼내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살이 좀 덜 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공복 이후에 먹는 음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밀가루나 커피같이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감자나 당근 아니면 야채, 식이섬유가 많은 미역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제가 그 하루에 한 번은 야채를 꼭 먹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하건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야채 같은 거 같이 먹는 편인데 집에서 요리할 때는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그냥 빨리 만들어서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때려 넣는 뭐 비빔밥이라든지 볶음밥 이런 거를 그냥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인데 그때 그냥 뭐 어떤 종류의 비빔밥이건 그냥 야채를 무조건 같이 넣어서 먹고 또 야채도 여러분 색깔별로 먹는 게 좋아요. 그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색깔별로 안에 든 영양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혼자 살고 이러면 야채 챙겨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장 보러 가면 야채가 이렇게 비싸 보여요. 이렇게 혼자 살고 자취하고 이러면 괜히 막 야채 가격이랑 간편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3분 카레 이런 거를 꼭 그 가격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가성비 따지면 야채가 괜히 좀 뭔가 비싼 것 같고 그리고 그 얼마 안 가잖아요. 야채 같은 거 사놓으면 다 못 먹고 나중에 빨리 상해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아까워서 그냥 야채를 잘 안 사게 되는. 그리고 또 저는 야채 손질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작은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장 보고 오셔가지고요. 바로 그냥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야채를 딱딱딱 손질해가지고 그 락앤락 통에 다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귀차니즘을 최대한 좀 뿌리칠 수가 있어요. 이게 장 보고 와서 나중에 야채 손질해야지 하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리잖아요. 절대 안 해요. 저도 귀차니즘 너무 심하니까 그냥 장 보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야채부터 바로 꺼내서 다 손질하고 그냥 싹싹싹 정리해서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요리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처럼 귀차니즘 좀 심하신 분들은 장 보고 오자마자 바로 그냥 싹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게 됐지? 그래서 결론은 야채를 많이 먹자. 그리고 또 과식이나 폭식을 막아주는 팁을 좀 드리자면 왜 막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은데 뭔가 막 먹고 싶고 입안에 물 막 넣고 막 씹고 싶고 그런 막 가짜 배고픔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양치를 해보세요. 저도 밥 먹고 꼭 디저트를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진짜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밥 먹자마자 그냥 뭐 먹을 새도 없이 바로 그냥 가서 양치. 치약도 제일 매운 거 있잖아요. 제일 센 거. 그거 한 번 하면은 입안이 막 화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막 야식이 땡기거나 막 가짜 배고픔이 막 생겼다 이러면 양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패스트푸드나 이런 가공 음식 안 먹기. 이런 거는 뭐 몸에 안 좋은 걸 다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맛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한번 그때 치킨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치킨이 무려 6개월 만에 처음 먹은 치킨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절제를 하면서 안 먹는 편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 예전에 제가 패스트푸드와 햄버거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거의 한 1년 동안 치킨이랑 피자는 없었고 치킨이랑 햄버거, 콜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감자튀김 이런 걸 1년 내내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되게 잘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식도염이랑 위염, 장염 이렇게 쓰리염이 생겨버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좀 멀리 하게 됐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고 하면 그게 더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정신건강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먹고 싶을 땐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좀 야채주의 음식만 먹거나 해서 칼로리 같은 걸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음식의 밸런스만 잘 맞춰주시면 저는 가끔씩 먹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이제 냉동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감사한 게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그런 냉동 음식 같은 걸 거의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먹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커서도 뭐 장 보러 가면 굳이 막 냉동식품 코너에 가지 않고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냉동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특히 여기 캐나다는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냉동 피자도 종류가 진짜 많고, 그리고 뭐 냉동 치킨, 냉동 파스타, 뭐 냉동 감자튀김, 냉동 막 치킨 너겟, 하여튼 종류가 어마어마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랑 관련돼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성인 비만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말 어릴 적부터 이런 패스트푸드나 가공음식, 냉동식품에 노출이 돼서 그 식습관이 커서도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진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적에 형성된 이런 식습관은 무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뭔가 내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느리지만 천천히 이렇게 식습관을 좀 건강하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효과를 봐왔던 건강한 식습관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문득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래서 제 영상에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이 있다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분들이랑 저랑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만수무강할 수 있도록.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여러분.